집을 파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왜 이렇게 한 건지, 다른 사례는 있는지 김충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이재명 대통령처럼 집을 팔면서 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잖아요. 사실상 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빌려주는 셈인데 있는 일입니까? 예, 최근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팔려는 사람이 일단 대금 일부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신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덜 받은 집값을 천천히 받겠다는 겁니다.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. 대통령만 이런 거래를 한 건 아니네요. 그런데 왜 이런 셀러 파이낸싱이 생겨나는 겁니까? 예, 정부의 대출 규제와 밀접합니다.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집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파는 것도 곤란해집니다. 예컨대 B 씨가 서울 강북의 집을 15억 원에 내놓고 강남 집을 20억에 사려고 합니다. B 씨가 어렵게 5억을 마련해도 강북의 집을 살 사람이 대출 규제로 1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B 씨도 강남으로 이사를 못 갑니다. 사슬처럼 연결된 구조라 한 곳만 경색이 발생을 해도 줄줄이 거래가 끊깁니다. 매도인도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뒤에 잔금은 나중에 받는 셀러 파이낸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나타났다가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. 그래도 무려 1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실상 빌려준 셈이 되는데 그럼 매수인은 얼마를 주고 이 아파트를 산 겁니까? 예, 공개된 등기부만 봤을 때는 29억 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넘겨받으면서 매수인이 당장 들인 돈은 사실상 제로입니다. 이 집엔 전세보증금 11억 3천만 원짜리 올 10월까지 계약된 세입자가 있습니다. 당장은 17억 7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이 대통령 부부가 빌려준 겁니다. 매수인 입장에선 상당히 특혜를 받은 걸로도 보이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예, 이 아파트는 얼마 전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접수한 상황입니다. 지정이 된 뒤에 집을 사는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합니다. 흔히 물딱지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집은 값이 훅 떨어집니다. 대통령이 그 전에 팔려다고 보니 17억 원이나 빌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인터넷상에는 대통령께 한 수 배웠다 같은 냉소가 쏟아졌고요. 아름아름 이뤄지던 셀러 파이낸싱이 부동산 사이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요. 그 아파트가. 그러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매 입주권을 못 받게 되죠.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. 근데 야권에선 뭐 대통령이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? 예, 얼마의 금리로 빌려줬냐가 관건일 텐데요.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. 일반적인 시중은행 금리인 5, 6%선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월에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 미만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적 대출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고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매수인의 심리를 악용해서 고금리가 횡행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. 뭐 각종 정부 규제로 집을 사고 파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도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집을 팔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되는군요.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